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세미나 1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for PM입니다. 지금 제 말씀이 들리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부터 이 브라운백 세미나를 진행해서 벌써 16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좀 저희가 이 브라운백 세미나를 하게 되는 계기,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되짚어보자라고 해서 AI4 PM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생성형 AI 기술 속도와 방향을 좀 이해하고 이 분야별 적용 사례, 그리고 생성형 AI 기술 도입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영상이 4개가 있는데요. 요 소리가 한번 잘 들리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 영상 4개 중에 가짜 영상을 한번 찾아주세요. 자, 2번째 영상입니다. 3번째 영상. 4번째 This 영상. ocean, it's a force, a 대표님 wild, 영상이 안 untamed might, 보입니다. and she commands your awe. 영상이 안 보이신가요? 잠시만요. 음, 지금은 영상 보이실까요? 보이실까요? 영상이?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영상이고요. 네 This 번째 ocean, 영상입니다. it's a force, a wild, untamed might, and she commands your awe with every breaking light. 지금 이 영상 4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 4개 중에 가짜 영상이 몇 번째 영상일까요? 지금 가짜 영상이 사실은 다 가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에 구글 I/O 행사에서 발표된 BO3의 데모 영상인데요. 이 가서 보시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BO2까지만 해도 이 소리 안 나는 버전을 만들었는데 BO3의 핵심은 이제 Awe with every 사람 breaking 목소리하고 light. This 배경에 ocean, 맞는 it's a 효과음까지 같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BO3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플로우 TV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플로우 TV라고 해서 요게 있는데요. 여기 가보시면 이런 걸 이어붙여서 영상을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이 프로젝트에 가서 플로우 TV에 가서 보면 요 사례 요게를 눌러볼게요. 제가 이 사례 중에 이제 가장 좋아하는 사례가 요 사례인데요. 요 영상 잠깐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그 치아가 안 좋으셔서 이제 치아 진료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뭔가 또 폭식을 하시고요. 근데 이런 거가 전부 다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AI로 만든 거죠. 뭐 산타 차도 이렇게 세차도 하시고 여기에 이제 오디오까지 다 나오는 것들이 이제 붙기 시작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플로우 TV가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구독료를 내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5초에서 8초 단위로 나오는 것들을 생성을 시킨 다음에 이것들을 다 정교하게 이어붙여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공개된 이 플로우 TV를 활용해서 이미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이 생성돼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혹시 보이실까요? 이 영상 Hey, 같은 Figure 경우에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이 영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영상이 언제 나온 영상이냐면 24년도 3월 9일 날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한 1년하고 2개월 전에 나온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피규어원이라는 회사에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피규어원 로봇에다가 오픈 AI를 연결시켜서 2주 만에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행동하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라고 했던 게 이 피겨원 스타트업이 내세웠던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로봇 회사가 투자를 받아서 그 다음 레벨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실제 피겨원 로봇 30대를 가지고 이 로봇을 가지고 BMW 미국 자동차 공장에 조립 라인을 투입을 한 거죠. BMW 자동차 조립 라인을 투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성과가 나왔는데요. 성과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 성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성과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 얘네를 자동차 공장에 30대를 투입했더니 사람이 30명 하던 일에 비해서 7배 업무 생산성이 증가되더라 라는 지표가 찍혀 나온 거죠. 이 로봇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미 자동차 공장은 큰 작업들은 다 자동화가 돼 있어서 로봇들이 많이 있지만 이 로봇들이 투입된 이유는 사람의 손이 필요한 정교한 조합, 뭐 나사를 조이거나 이렇게 치수를 미리 단위로 맞춰갖고 뭐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써가지고 성과를 냈다는 거죠. 근데 왜 세배가 아니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데 얘는 퇴근 안 해서 24시간 일하니까 상식적으로 3배가 되는데 왜 7배가 됐냐라고 했는데 얘네가 낸 보고서에 의하면 7배가 된 이유가 첫 번째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하지 않더라. 두 번째 사람들이 일했을 때 잘못된 공정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연 요소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런 걸 했더니 7배 이상의 향상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미국 BMW 공장이라든지 경쟁업체인 벤츠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가 로봇 투입을 대규모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피겨원에서는 또 이런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도 잠깐 보시면요. 우리 제조업 라인에 가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줄 서갖고 어떤 걸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기존에 사람이 했던 것들을 이 인간용 로봇들이 똑같이 가서 하는데 이 지금 영상에서 가장 핵심은 이게 헬릭스라는 데모인데요. 여기 로봇이 어떤 거를 하다가 예외가 발생해서 이거를 대응을 해요. 그러면 인간 작업자들은 이 사람이 학습해서 이거가 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하거나 공유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전파가 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헬릭스는 자기 스스로 제어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이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요즘에 이제 이 로봇 자동화에 관련된 것들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례가 또 있는데요. 이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이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의 그 특징이 요 그 지금 유니티라는 회사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판매가 너무 잘 돼서 유니트리가 지금 공장을 대규모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설계돼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유니트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얘가 실제 지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구매 가능하다는 거죠. 제 지인도 이제 이거 사가지고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로봇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가 구성이 돼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운 동작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한 1,900만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구매 버튼 누르시면 집으로 배송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 하드웨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하드웨어가 이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알고 봤더니 손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손 양쪽을 끼워주면 추가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지만 이런 로봇들을 가지고 현재 중국의 많은 스타트업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이 로봇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례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영상을 하나 더 볼게요. 테슬라에 복귀한 일론 머스크가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의 모습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사람 말을 알아듣고 행동하고 어려운 작업도 동영상만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데 백민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뚜껑을 열어 쓰레기를 버리고 빗자루로 과자 조각을 쓸어 담습니다. 종이처럼 얇은 키친타올을 뜯고 요리하듯 냄비 안을 휘휘 젓기도 합니다. 청소기를 쓰는 것도 이제는 로봇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버튼을 누르고 커튼을 치는 동작이 제법 사람 같아졌습니다. 아직까진 뚜껑을 열고 봉투를 넣어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하지만 복잡한 명령어 없이 사람의 말로만 움직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 21일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머스크는 역대급으로 잘 만든 제품이라고 자찬하면서 모든 작업은 사람의 동작을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학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로봇처럼 하나하나 작업을 입력한 게 아니라 로봇이 인간의 행동을 직접 보고 익혔다는 겁니다. 인터넷 동영상만 봐도 학습이 가능한 만큼 배우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할 수 있는 행동도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머스크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인데요. 그 로봇이나 이런 거 학습할 때 기존에는 뭔가 많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인간이 하는 동영상을 틀어주면 그걸 보고 따라한다는 거죠. 올해 3월 달에 이런 게 발표됐습니다. Recently, NVIDIA announced 이 Cosmos, 영상은 a 올해 world 3월 foundation 달에 model 그 제슨 황이 그 GTC라고 해서 자기네 그 개발자 행사에서 공개한 영상인데요. models 잠깐 are 보시면요. available for you to try at build.nvidia.com. You can try the autoregressive model for predicting future video frames based on an input image or video. You can also try the diffusion models to generate videos from images or text prompts. All these models 이거의 are 핵심은 뭐냐면 이런 공장에서 어떤 로봇을 갖다 쓸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면 이거를 이제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인데요. 200만 시간의 영상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렇게 설명만 써줘도 그 상황의 동영상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동영상이 있다면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만든 로봇에다가 동영상만 보여줘도 바로바로 로봇이 따라한다는 거죠. 이런 로봇이 16K, 한국 돈으로 1,900만 원이면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은데 이 유니트리 지원의 그 6개월 전 영상과 최근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하드웨어는 동일한데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들이 굉장히 빠르게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AI가 뭐 챗GPT 가지고 궁금한 거 단순하게 사람의 일부 업무를 보조하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 클로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클로디 회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웹브라우저 하나 띄우고 클로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클로디가 이 챗봇이거든요. 챗봇인데 이거 만든 회사가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엔스로픽이 최신 언어 모델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최신 언어 모델 4가 나오기 전에 올해 2월 달에 클로디 3.7 소넷이라는 게 공개가 됐는데 이 클로디 3.7 소넷이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됐고요. 제가 올해 2월 달, 3월 달 이렇게 4월 달 강의를 진행하면서 클로디 3.7을 이용한 추론형 엔진을 이용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새로운 형태의 클로디 4가 나왔는데요. 이 클로디의 4의 성능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걸 좀 공유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클로디 3.7 가지고 이 바이브 코딩으로 제가 이제 그 에듀조선하고 올 여름에 주니어 코딩 캠프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클로디 3.7로 만든 웹사이트입니다. 이 이미지 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AI를 써갖고 했고요. 그런데 클로디 3.7의 한계는 이 정도 홈페이지 만드는 것까지는 잘 되는데 소위 말하는 MCP를 잘 써갖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를 넘어서는 범위는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4.0을 가지고 뭘 했냐면 그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한 10시간 정도 작업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커리어 플랫폼을 한번 클론을 떠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만들어 봤는데요. LMS 기능을 다 갖고 있고요. 이렇게 가면 학습하기, 학습 시작하기, 이렇게 동영상도 재생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강사 챗봇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 챗봇은 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한번 물어보면 해당 학습에 대한 것들, 학습에서 레그가 돼 있어서 이걸 갖고 답변할 수 있도록 다 구현이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습자의 상태에 따라서 답변할 수 있게 구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기능들보다 저는 이제 강사 에이전트를 이렇게 레그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굉장히 정교하게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컨셉을 지금 구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AI 멘토 기능도 제가 구현해 봤는데요. 여기에 개발 멘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개발 멘토는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답변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답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멘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새 멘토 생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멘토들을 만들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정보를 넣어서 멘토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도 구현이 되어 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운영 챗봇도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기타 이제 뭐 다양한 프로필 설정이나 뭐 LMS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도 다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사이트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개발했냐면 이런 식입니다. AI가 이 4.0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똑똑해지고 여기 MCP 모드를 잘 쓸 수 있게 되면서부터 마치 사람이 코딩하는 것처럼 문제점을 알려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사고를 하고요. MCP 도구들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갑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걸 볼 수 있죠. 화면에 가서 클릭도 해보고 화면이 이해가 안 되면 스크린 캡처 떠서 분석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발생되는 이유를 추론해 봅니다. 그걸 하면서 기능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요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5분 딱 기다렸더니 얘가 딱 오류를 수정했다라고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문제였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고 그 수정된 내용은 무엇이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는 어떻게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결했고 작업한 내용들을 다시 나중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줬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마치 사람이 일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과 2월 달에 나왔던 3.7 소넷은 사실 이 정도만 만들어도 와 그랬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나온 4.0 같은 경우에 이제는 굉장히 규모 있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드는데 그 만드는 단계에 대한 해결책이 마치 사람들, 소위 전문가들이 일하는 프로세스하고 매우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 요즘에 기업에서는 뭐 리퍼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별 관심이 없으시고 대부분이 가서 얘기하면 당장 우리 회사의 업무가 A가 있는데 이 업무에 AI를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런 거 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이제 이런 분야별 적용 사례를 이렇게 찾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번 지금 바로 한번 해보면요. AI 도구들이 굉장히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AI 적용 사례 같은 발표를 이제 빅테크에서 많이 하는데 4월 10일 날 구글에서 600일 개 필드에다 AI 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들을 갖다가 우리가 과거에는 다 일일이 읽어보고 링크 찾아서 들어가 봐야 됐지만 이제는 구글 노트북 LM 같은 걸 이용하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례를 갖다가 새로 만들게 하고 여기에다 링크를 넣어주고 삽입을 눌러주면 이 사례에 대한 거를 순식간에 얘가 정리를 하고요. 정리한 걸 가지고 이런 오디오나 비디오 마인드맵 같은 걸 금방 만들죠.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사례 중에 그 유통에 관련된 사례가 필요해요. 유통에 관련된 작성해줘 라고 해서 실제 이런 구글이 적용한 600일 개 사례 중에 유통 분야에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유통에 관련된 사례들만 쫙 뽑아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유통 관련된 사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쭉쭉 뽑아주고요. 유통에 관련된 사례가 나오면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저거를 가지고 이제 뭔가 유의미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유통에 관련된 AI 적용 사례를 내용 인포 슬라이드 세장으로 한 장으로 만들어 다음에 방금 전에 쪽에서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디니서치를 써도 되고 뭘 해도 되고 해서 얘한테 기본적인 자료들 지금 젠스파크는 슬라이드를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요청을 주면 이 내용들과 프리젠테이션을 구성을 하고 싱킹을 해서 이런 수준의 그 슬라이드나 장표 같은 거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도 좀 보여드릴게요. 제미나이가 최근에 이제 그 지난주 구글 I/O 하면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시간 관계상 전체 데모보다는 실제 제가 했던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 타이어 코드 시장 계획 조사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 그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이런 소재가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한 조사를 심층을 해줘. 그럼 이렇게 심층을 조사하고 조사한 걸 가지고 이렇게 딥 리서치를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죠. 이 결과 만들어낸 것들을 갖다가 내보내기에 가면 이렇게 닥스 파일이나 컨텐츠로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지난주부터는 이걸 이용해서 웹페이지, 인포그래픽, 퀴즈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만들기를 하면 인포그래픽 하면은 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생성해 줍니다. 이 젠스파크가 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표 만들듯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퀴즈 만들기, 뭐 만들기, 뭐 만들기 해서 이 단순히 딥 리서치를 통해서 이런 문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라미드 시장 계획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간 관계상 이제 이것만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검색한 딥 리서치를 가지고 그냥 분석 보고서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라미드 시장 섬유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웹사이트로 이렇게 쉽게 정리해 주고요. 보시면 지역별 분석 보고서나 시장 동향 보고서, 기술 혁신 지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얘는 이제 이런 형태 타입으로 해서
인포그래픽 스타일로 바꾼 거고요. 인포그래픽 할 때 사용자가 이걸 물어봤을 때 답변하는 걸 진물 제출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퀴즈 생성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 장표를 보고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몇 가지 정보를 이용하면 이런 인사이트 있는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존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AI가 도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제가 5월달 하면서 다뤘던 내용인데, 이 하버드 비즈니스 쪽하고 그다음에 P&G 연구자들이 참석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이것들도 이런 자료들도 사실 이런 노트북 LM이나 이런 자료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저는 요즘에 출퇴근할 때 이런 어떤 논문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을 하는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핵심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틀어주는 것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성형 AI가 단순한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AI라고 하는 게 답변을 할 때 대부분 긍정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프롬프팅이 돼 있기 때문에 AI가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할 때 사실 새로운 거 할 때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되는 이유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치죠. 근데 AI를 이렇게 같이 협업 파트너를 넣어주면 AI는 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AI를 썼을 때 업무 성과가 확실히 올라가더라. 그리고 AI를 잘 활용하면 이 시니어들인데 AI 못 쓰는 사람보다 주니어인데 AI 쓰는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도메인 정보에 대한 경험이 적더라도 업무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가더라. 그리고 AI를 쓸 때는 이제는 단순하게 AI를 사람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멀티 에이전트로 여기는 기획, 여기는 개발, 여기는 테스트 이렇게 구분을 줘서 AI들을 잘 배치시키면 AI가 AI를 잘 제어하면서 프로세스가 굉장히 명쾌해지는 거죠. 그, 워크, 그 플로우에 대한 프로세스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사람이 꼭 개입해야 되는 부분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올릴 수 있겠더라. 라는 내용들이 이 논문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생성형 AI는 이런 챗GPT 같고 뭐 대화하고 정보를 캐는 단계를 넘어서서 기존의 비즈니스 업무의 특정 업무를 아예 통째로 대체하거나 특정의 기존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스케일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AX 리터러시가 굉장히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뭐 2월 달에는 진실이었지만 3월 달에 바뀌고 4월 달에 바뀌고 5월 달에 또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X 리터러시를 잘 이해해야만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내 업무 생산성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 일하는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AX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 AX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시야각은 이 AX 리터러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제 저희가 기업에서 교육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 프로세스에 개선하는 것도 이 리터러시 역량만큼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면 이런 것들을 최소한 기능을 구현해서 실제 이게 유효한지 검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런 검증하는 작업에 이제 바이브 코딩 도구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검증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용한 최소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이게 만약 조직이나 개인의 업무 생산성이나 이 성과가 올라가는 게 검증이 됐다면 이런 거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할 때 대부분 기업에서 특히 제조 같이 이제 레시피가 중요한 비즈니스에서는 보안 이슈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AIX 리터러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부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채널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제 계산에 AX를 적용해서 과연 이거 AI를 적용해야 되는 건가? 했을 때 얼마나 개선이 되나? 오히려 AI 적용했더니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검증하는 게 매우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확대 재생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심도 깊게 그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도를 하고 그 시도를 바탕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다시 회고하고 이걸 가지고 성공 사례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생성형 AI 시대에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성형 AI 기술 도입에 대해서 제가 이제 5월 달에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벌써 5월 말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성형 AI 기술 도입에 관련된 내용들에 관련해서 EPM 컨그레스 2025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2월부터 지금 거의 16번, 16주 동안 강의를 했던 내용들이 총 결합된 세미나를 좀 오프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13일 날 금요일 날 서울대학교 39동 D103호 다목적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주제의 핵심은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서 기업의 업무 혁신에 대한 워크숍을 좀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기업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업무 혁신하는 워크숍을 진행을 해보면 카테고리가 크게 세 가지 안에서 대부분 접목이 되더라고요. 가장 흔한 게 기존의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시킬 거냐, 그리고 우리 기업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이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확대시킬 거냐. 그 다음에 외부의 기술 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고객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제안서 작성하는 것들, 이런 니즈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들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정도를 실제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바이브 코딩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실습을 해보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6월 13일 날 금요일 날 오전에 현장에서 좀 전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이 기술의 속도와 방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속도와 방향에서 현재 첫 번째 타겟 중에 하나가 빅테크에서 AI를 가지고 AI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불과 그 소넷 3.7 같이 굉장히 우수한 언어 모델이 석 달 만에 4.0으로 진화하고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업무 처리량을 엄청나게 과시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소넷 4.0의 후속 버전이 이미 개발이 시작되고 있고요. 빠르면 올 3분기 또는 올 연말까지 다음 버전이 나올 건데, 이 자동화나 코딩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테슬라 로봇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사람이 동영상만 줘도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로봇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헬릭스 프로젝트 같은 거, 피겨원의 헬릭스 프로젝트 같은 걸 가지면 스스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하는 단계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 적용 사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하고요. 이 조직 특성이나 개인 역량에 맞춰서 이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짧으면 1, 2년, 길어도 3년 안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의 그 비즈니스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타이밍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30분 안에 좀 전체를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약간 오버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로 이렇게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마이크 켜고 화면 켜고 저한테 직접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6월 13일 날은 온라인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지만 아마 실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게 아마 온라인으로 100% 이렇게 경험하시기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월 13일 날 세미나도 그 줌으로 같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전관리와 같이 현장의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혹시 사례가 있는지요?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가장 큰 화제 중에 하나가 오픈 AI가 9조 원을 들여서 그 조나단 아이브, 즉 아이폰 설계한 디자이너가 차린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AI 디바이스 만드는 회사인데요. 올 연말에 이 회사의 제품이 아마 출시될 것 같습니다. 이제 AI 회사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엣지 AI, 그다음에 디바이스하고 결합되는 그리고 로봇과 결합되는 그래서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결합되는 생성형 AI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하나씩 구축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례들은 아직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아마 3분기 정도 지나면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어보신 안전관리 같은 부분들은 기존의 블루투스라든지 뭐 카메라를 이용한 제한적인 이런 그 제해법이나 이런 거 맞추는 형태로 갔다면 이제는 생성형 AI의 추론 능력을 가지고 굉장히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진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소네 3.7, 4.0 같이 굉장히 고성능의 추론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5월 달에 4월 30일 날 나왔던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때 소개시켜드렸던 알리바바의 QN 3.0 같은 경우에 오픈소스로 공개된 추론형 모델 중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그 엣지 AI 하드웨어에다가 잘만 튜닝할 수 있다면 이런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쓰는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올 하반기가 되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차후에 제가 따로 한번 더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윤 대표님께서 물어보신 오프라인 참여 준비를 위해 생성형 AI 서비스 사이트 유료 가입 준비가 필요할까요?를 물어보셨는데요. 어, 가장 좋은 건 제가 이제 그날 커서 AI라는 걸 가지고 실습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커서 AI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한 100번 정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커서 AI로 개발을 하시면 딱 그 무료 수준만큼만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클로디 그 4.0을 그 맥스 요금제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그 클로디 4.0 맥스 요금제 같은 경우에 한 달에 200불 정도 내야 되거든요. 하나로 하면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30만 원 가지고 아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오프라인 세미나 참여하실 때 그 커서 AI 무료 버전으로 참여하셔도 좋지만 그 무료 버전으로 나오는 퀄리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커서 AI 유료 버전 같은 것들을 미리 구매하셔서 수업 참여하시면 더 많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월 13일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실습 세미나 진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반드시 시참하셔야만 제대로 된 실습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음,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저희가 이런 세미나 진행하는 것들은 이제 소통 채널을 계속 만들고 싶은데 그런 소통 채널에 만들어지더라도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월 13일 날 오프라인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좀 뵙고 싶고요.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딥다이브한 형태로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 강의 자료 공유되는 뒤쪽에 있는 그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그 답변을 최대한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개발자로 거의 27년 동안 IT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뭐
프로그램 책도 많이 썼고, 뭐, 개발 프로젝트도 심도 깊게 많이 했지만, 요즘에 제 느낌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보다 솔직한 얘기로 그 엊그제 출시된 손해 4.0이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전혀 그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술적인 것들은 AI가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기술에 올라타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뭔가 정리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했던 절대 시간을 생각했을 때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아침마다 기대감에 차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녁이 되면 이거 큰일 났다. 난 뭐 해 먹고 살지? 뭐 이런 우리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런 회의감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제 상태를 변하고 있고 진짜 소위 말하는 기술의 대변혁기 그리고 뭐 캄브리아 대폭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정신없는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떤 방향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만들지 이런 것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더 그 끈끈하게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서울대 EPM을 통해서 원우분들하고도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가급적 6월 13일 날 이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뵙고 계속해서 다음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